자, 이번 시간에는 폼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태그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사이트의 내용을 검색한다거나 그럴 때 많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입력, 그게 텍스트든 또는 메뉴든 또는 두 개 중에 골라 또는 세 개 중에 골라라는 이런 사용자가 선택하는 값들을 서버로 전송해서 회원가입이나 검색이나 뭐 상품 등록이나 이런 다양한 웹의 프로세스들이 작동하는 게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폼 태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nput이라고 해볼게요. input 태그를 작성하고 탭을 눌렀더니 타입이 텍스트로 나오고 있어요. 자, input이란 태그의 타입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텍스트, 즉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건 글씨, 숫자, 특수문자 어떤 거든 간에 텍스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걸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그냥 칸만 나오고 있으면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라는 건지 이메일을 입력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라벨 태그라는 걸 생성해 보겠습니다. 라벨하고 태그를 생성해 보면 어디에서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냐면 for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이 라벨은 누굴 위한 라벨인가 라는 걸 적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밑에 있는 게 만약에 이름을 입력하는 칸이라고 한다면 유저네임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name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name과 얘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얘에서 이 라벨이 나왔는데 이 라벨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도 여기가 활성화되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클릭하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 라벨과 얘를 인풋을 연결하는 건 for에 적었던 이 속성의 값과 똑같이 일치하는 id 명을 넣어줍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화면에서 얘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인풋 창이 포커스가 이동해서 저기에서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같은 컨셉으로 이메일을 입력하는 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컨셉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볼게요. 두 줄을 그대로 Shift Alt 방향키 아래에서 복사했습니다. 패스워드라고 해보겠습니다. 패스워드라고 했고 여기도 유저의 패스워드라고 약어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과 이 이름이 일치하면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비번을 입력하면 이렇게 비번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자, 이렇게 노출이 안 되게끔 하려면 여기에 타입이 패스워드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패스워드 저장하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암호화돼서 못 알아보게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근데 지금 얘가 한 줄로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라벨과 인풋들이 다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글씨처럼 한 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랫줄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를 묶어주는 부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모는 이 브라우저의 한 블록을 다 쓰는 블록 요소면 돼요. div 또는 p 태그로 묶어줄 수 있겠고요. 저는 글씨가 여러 개 있다는 컨셉으로 p 태그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태그를 만들어서 p 태그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Alt 방향키 위 해서 위에 태그 안쪽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아랫줄로 내려올 수 있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지금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로그인 페이지라고 한다면 여기에 전송 버튼이 있어서 그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전송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같은 컨셉으로 p 태그 안에다가 인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그 안에 인풋을 만들어 줬고 이제 타입은 전송이라고 해서 submi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풋에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기본값 제출이 나오는데 저는 이 value라는 속성의 값으로 나타날 글씨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기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입하기 버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가입을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내용들이 실제로 전송이 되려면 이 태그 모두가 다 어디 안에 있었어야 되냐면 폼 태그 안에 있었어야 돼요.
폼 태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폼 태그 안에 모든 내용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폼 태그를 생성을 했더니 액션이라는 속성이 생겼습니다. 액션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파일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유효성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게 회원가입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DB에 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검색해서 조회해서 없다라고 한다면 가입, 있다라고 한다면 뭐 아이디가 중복된다니, 그런 프로세스를 여기 이 큰 따옴표 안에 적은 파일에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아직은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될 걸 만들 수 없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냥 비워놓으면, 이렇게 비워놓으면 나중에 이 페이지를 웹표준 검사할 때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빈 값을 그냥 샵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그냥 샵만 넣을 거예요. 실제로 작동하는 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이게 PHP 기반이라고 한다면 뭐 join PHP가 받아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패스워드를 확인해서 회원가입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없으니까 그냥 빈 값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폼 태그에다가 또 어떤 내용도 넣어줘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좀 전에 작성했던, 만약에 join php라고 한다면 저 join php에다가 어떻게 전송할지, 전송할 방법이 필요해요. 전송하는 방식을 뭐로 할지 적어줘야 됩니다. 방식이라고 해서 메서드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값은, 메서드에 넣을 수 있는 값은 크게 get과 post가 있습니다.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넘겨주냐면 주소 표시줄에 같이 넘겨줍니다. 그래서 주소 표시줄의 물음표 뒤쪽에 변수명을 잡고 그 변수명의 값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포스트 방식은 주소 표시가 노출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회원 가입할 때 비번이나 이메일 같은 거 포함되어 있는 전송에서는 얘가 주소 표시에 노출되면 안 돼요. 자, 그 부분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버 페이지를 아직 못 만드니까 서버에서 구현되어 있는 네이버 페이지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웹표준이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웹표준이라고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입력한 키워드가 여기에 이렇게 물음표 다음에 블러블러블러 해서 다양한 파라미터들, 이거 파라미터 또는 변수라고 불러요. 자, 파라미터의 값으로 제가 입력한 내용이 노출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노출되는 방식은 뭔지 검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얘도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input 태그로 되어 있고, 이 요소의 부모에는 폼 태그가 화면과 같이 있습니다. 폼 태그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걸 어떻게 전송할지 메서드가 있어요. get 방식으로 되어 있죠. 자, get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주소 표시줄에 넘어가니까요. 주소 표시줄에 넘어가는 방식은 주소 표시에 넣을 수 있는 값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송할 수 있는 값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지금 화면처럼 검색이나 또는 게시판 같은 거의 검색이나 또는 상품의 검색, 그런 부분에 많이 씁니다. get 방식. 자, 그러면 로그인해 가볼게요. 로그인해 가서는 여기에서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번을 넘기는데, 이 사용자 비번이 여기 주소 표시의 다음 페이지에서 노출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보안상.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검사해서 또 보면 폼 태그를 찾아보시면 여기 메서드에 포스트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스트 방식은 데이터를 바디에 포함해서 전송을 하고요. get 방식에 비해서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에 많이 사용하는 메서드예요.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름과 패스워드를 넘기니까 지극히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포스트라고 해서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임시로 일단은 다시 샵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고 여기에서 가입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에러는 나오고 있습니다. 받는 파일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입 버튼에 대한 예시를 좀 볼게요. 지금 제가 input 태그를 썼는데, 제출하는 건 input 태그 외에도 어떤 태그를 쓸 수 있냐면 버튼 태그를 쓸 수 있어요. 예, 주석 처리하고 컨트롤 슬래시 주석 처리했습니다. 버튼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은 기본값이, 버튼의 타입은 기본값이 submit이에요.
submit이기 때문에 안 써도 무방합니다. 안 써도 기본값이 전송이고요. 그리고 가입하기라는 글씨는 이제 여기에 넣으실 수가 있겠어요. 비주얼상 아까 화면상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요. 클릭했을 때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빈 페이지로 전송이 되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지금 저는 글씨가 나오게 가입하기나 가입하기 이렇게 글씨가 나오게 했는데 만약에 디자이너가 만든 예쁜 전송 버튼에 이미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여기에 버튼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지 한번 볼게요. 다운받으신 예제 안에 보시면 이미지스 폴더 안에 아이콘 파인더에서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는 아이콘 파인더에서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 한 겁니다. 자, 저 이미지를 전송 버튼으로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버튼부터 볼게요. 버튼 안에 글씨 대신에 이미지가 오면 되는 거니까 이 사이에 이미지 소스에서 태그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넣어보면 이미지 해볼게요. 편의상 엔터해서 보겠습니다. 이미지하고 같은 폴더 안에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해당 파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lt 만약에 이게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는 가입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한글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버튼 태그 안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직접 넣어서 구현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주석 처리하고요. input 타입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input 입력하고 타입을 submit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이미지 타입이 input하고 이번엔 이미지 타입이 뭐로 들어오냐면 이미지 타입을 이미지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source 경로 안에 이미지의 경로는 얘와 같겠죠? 똑같이 입력을 하고 alt도 똑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source 안에 경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도 똑같이 넣어주고 있어요. 큰 화면을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버튼하고 좀 다른 부분은 버튼은 기본적으로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도 있습니다. 그 배경이나 테두리는 나중에 CSS에서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송 버튼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서 이 폼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사용자가 여기에 이름이나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막바로 이 전송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만 입력하거나 둘 다 지금 회원가입할 때는 필수로 필요한 겁니다. 입력이 둘 다 요구가 되는 인풋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required라고 해서 입력이 요구된다라고 씁니다. 자, 지금 required 하나만 쓰면 돼요. 이게 예전에는 required라는 속성의 값이 required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속성명과 값이 동일한 경우에 하나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required만 써도 됩니다. 여기도 required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required. 자, 이렇게 required라고 입력을 하고 제가 아무것도 입력 안 했어요. 그러고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해당 란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라고 해서 브라우저 차원에서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가면 패스워드가 비어있다라고 해서 또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이메일도 입력하는 폼을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에 네임하고 이메일도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저의 이메일 입력해 볼게요. 버와 아이디는 매치시켜 주시고요. 여기도 이메일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도 필수인데 사용자가 만약에 홍길동2라고 하고 그냥 테스트 대충 해야지 라고 해서 비번을 이렇게 하고 넘기면 지금은 전송이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사용자가 이메일을 제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형식대로 적지 않았어요. 이메일 형식대로 적게끔 강제하는 방법이 여기 타입이 텍스트가 아니라 이메일로 바꿉니다. 이메일로 변경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홍길동2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테스트라고 만약에 입력하고 하면 지금 보시면 이메일 주소에 at을 포함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메일 형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저런 밸리데이션을 잘 작동하도록 여기에 이렇게 required를 넣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본 폼에 대한 기본 구조는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가 입력 사항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